제43회 백석 홈캠프가 하나된 열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마련한 백석 홈캠프는 올해로 22년째 아동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기독교 인성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 인터뷰, 최고의 믿음, 최고의 열정.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 출전하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 평창까지 3연속 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있는 믿음의 아들 김호준 선수를 만나봅니다. 19세기 러시아 귀족 사회의 한 여인을 통해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가 뮤지컬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시선을 압도하는 창의적인 무대와 실력파 배우들의 연기로 작품의 완성도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한 성경 구절을 조사한 결과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가 1위로 꼽혔습니다. 이스라엘 성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의 의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위로받은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 등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백석 홈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2년째를 이어오고 있는 캠프를 통해 아이들은 모처럼 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스쿠터보드에 탄 친구를 높은 점수가 표시된 지점까지 밀어서 이동시키는 이른바 인간 컬링. 하키 라켓을 들고 협업을 통해 볼을 골대에 넣는 실내 하키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백석 홈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의 얼굴에서 모처럼 만의 여유와 즐거움이 묻어나옵니다. 레크레이션 참여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내년에 열리게 되면 또 오고 싶어요. 태양 매진을 제일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2천여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지도하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들고 방학까지 반납하고 나선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재학생들입니다.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게 해주시면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과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건화기념을 구현하고자 22년째 이어지고 있는 캠프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인성교육을 토대로 다음 세대에게 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독교적 인성에서 그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명랑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캠프에 참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정신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직장선교연합회와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한국운전자선교연합회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기원을 위한 모범택시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강시민공원에서 올림픽대로를 거쳐 임진각까지 가는 100여 대의 택시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깃발과 태극기를 부착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선교에 대한 기독 직장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평창올림픽 투기본부장 지학수 목사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며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약품과 물품 등을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최근 황해남도 지역의 모든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시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북한 보건성과 체결했다며 북한이 사업 확대를 요청한 것은 결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유진벨 재단이 확보한 재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500여 명의 다전해성 결핵 환자가 있는 황해남도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전용 통로를 개설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국가 중 조지아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2000년 된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역사도 길고 시련도 많았던 나라인데요. 오랜 믿음의 국가 조지아를 만나봅니다. It was famed novelist John Steinbeck who, while traveling through the Soviet Union in 1947, referred to this land as a kind of second heaven. And it's easy to see why. Once part of the Communist Empire and often called the Riviera of the Soviet Union, the Republic of Georgia nestles between the Caucasus Mountains and the Black Sea. Turkey and Armenia flank its southern border. Azerbaijan is to the east, Russia to the north. Levan Vazadze is a Georgian businessman. I come from a very ancient, perhaps one of the most ancient cultures in the world. History here is measured in millennia, not centuries. And throughout the ages, your country has been the playground for numerous empires. The Ottomans, the Persians, the Greeks, the Byzantine Empire, the Romans, the Mongols, the Russians. In the capital city of Tbilisi, the ancient and modern mix seamlessly to create a beautiful portrait of Georgia's rich culture and traditions. One of the best ways to take in the sights and sounds of Tbilisi is to take one of these trolleys up the mountain. Georgians are legendary for their hospitality. They believe guests come from God and as such are treated with honor. Their food is simply out of this world. For example, you have this amazing dish, it's called khinkali, and the all-famous hachapuri. Friendship is highly valued in this society, and family is paramount. But if there is one thing many Georgians cherish most, it is their faith. Vasadze says Christianity, above all else, has protected and preserved his nation. The reason Georgia remained what it is, because our nation has a profound feeling of responsibility to holding on to the eternal features of our national character, which by all means are rooted in the Christian culture. Georgia is one of the oldest Christian countries in the world. Its Christian heritage can be traced here to the small town of Mshketa. It was around 326 AD when a woman evangelist named Nino started preaching the gospel here. And where these two rivers meet, two main rivers of Georgia, there was a big baptism, and it's considered to be second Jerusalem. For Georgians, it's a holy place. Christianity spread to the rest of the country and in about 10 years became the state religion. 5 crosses symbolizing Christianity's influence adorn the Georgia national flag. Dating back to the 4th century, the church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society. In fact, about 80% of Georgians say they belong to the Orthodox Church. Georgians have always had to defend their faith, even to the last drop of blood. Iona Gamrakeli is a prominent leader in the Georgian Orthodox Church. He says over the centuries, many Christians became martyrs for refusing to renounce their faith. In 1226 alone, Muslim invaders beheaded more than 100,000 Georgian Christians.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by invading armies to force us to give up our faith, but we never back down. Ellen Kavlelashvili is curator at Georgia's National Museum. She has in her collection priceless manuscripts, rare Bibles, and other historical artifacts documenting Georgia's Christian heritage.
Today, the role of Christianity is even more significant as we face new challenges. Kavlelashvili believes her country today stands at a crossroads, with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Russia, Europe, and the Middle East all vying for cultural and religious influence. She says tiny Georgia must once again stand to protect her heritage. I hope Georgia's example of unconditional love and dedication to faith are a testimony to all mankind. People should realize that the absence of faith is disastrous for a nation. Christianity is how we survived in the past, and it's how we will survive in the future. 안녕하세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국가대표 선수 김호준입니다. 최연소로 국가대표가 발탁이 되었고요.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최초로 동계 유니버시아 대회에서 메달을 땄고요. 스노우 최초로 이제 올림픽을 출전했죠. 사실 밴쿠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참가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첫 올림픽 무대였고, 두 번째 이제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쓴맛을 본 올림픽이었거든요. 다음에 있을 평창에선 꼭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훈련을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에선 정말 제가 목표한 거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의 하프파이프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통 모양의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런을 6번에서 7번 정도 구사를 하고 다양한 기술을 묘사하는 종목이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스핀 동작을 할 때 인버트 스핀이라고 이렇게 몸을 좀 옆으로 꼬아서 돌거든요. 몸을 뉘운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스핀이라 그래서 정으로 이게 일자로 딱 서서 돌거든요. 몸을 이렇게 정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도는 거고요. 그게 보통 더 어려워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버트 스핀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기술 같습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요. 박수 2번 치고 이제 들어가죠. 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스노보드 안에서도 어려운 종목으로 유명해요.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스노보드를 제가 이렇게 타는 것도 좀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중에 막 떠서 돌고 이런 거에 대한 희열은 사실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합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셨어요. 제가 시합하는 도중에 막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발작을 일으킨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나서 제가 시합하는 걸 못 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파이프를 타고 있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막 허공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뭐 내가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뭐 언덕길이건 내리막길이건 뭐 오르지 못할 길이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걸 넘어가고 뭐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풀 수 있게 또 내게 행하셨네. 네. 스노보드 종목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종목을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 많은 운동 종목 중에 익스트림 스포츠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상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출전하는 하프파이프 종목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 응원과 격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톨스토이의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최고로 영화로 이미 많이 알려진 안나 카레니나가 이번에는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톨스토이 삶의 이정표를 세운 작품이라고 하는 안나 카레니나, 박예만 원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불세출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안나 까레니나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이가 49세에 이르러서야 집필을 마무리한 작품으로 진실한 사랑과 예술, 종교, 죽음 등 톨스토이의 삶과 가치관을 쏟아부어 완성한 소설인데요. 150명에 달하는 치밀하고 촘촘한 캐릭터, 여기에 세밀하게 그려낸 화려한 러시아 귀족 상류 사회의 모습까지 이른바 톨스토이 문학의 집대성으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대작인 만큼 문학 장르를 비롯해 영화,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되어 왔던 안나 까레니나가 러시아의 유명 프로덕션인 모스크바 오페레타 시어터를 만나 무대에 오르면서 러시아 뮤지컬의 흥행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합니다. Свой стиль, свое лицо, и я надеюсь, что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мюзиклов появится еще один стиль, еще один вид мюзикла made in Russia.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장교 브론스키는 어느 날 고위 정치가인 까레닌의 아내 안나를 마주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는데요. 안나에게 빠진 브론스키는 귀족들의 연회에서 프로포즈를 약속했던 키티를 외면하고 안나와 춤을 추죠. 사랑 없는 결혼을 했던 안나는 브론스키를 만난 후 혼란을 겪으면서도 알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두 사람은 온갖 스캔들에 휩싸이지만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들의 사랑은 더욱 절실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안나 까레니나는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을 맞는 2018년 첫 번째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초연이자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제작으로 무대에 오른 공연이다 보니 극을 이끌어갈 주인공 안나 역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는데요.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최정상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옥주현과 정선아가 캐스팅 명단에 올라 각자의 매력으로 안나 역을 소화해내고 있고요. 안나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브론스키 역에는 이지훈과 민우혁이, 이 밖에도 서범석, 황선현, 최수형, 기세중, 이지혜, 강지혜 등 실력파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 몰입도 있는 연기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안나 까레니나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또 나의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슬픔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치닫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물음표를 관객분들에게 저는 던져주고 싶어서 작품 자체가 이제 발레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서 있는 자태나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무대에 섰던 그런 모습들이 이번 러시아 이 안나 까레니나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무엇보다 안나 까레니나는 오리지널의 연출 알리바 체비크, 안무가 이리나 코르네예바 등이 함께 참여해 러시아 뮤지컬의 느낌을 고스란히 표현해낸 것은 물론이고요. 국내 뮤지컬 음악 감독 1호로 꼽히는 바칼린이 협력 연출이자 음악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 배신, 절망. 어쩌면 이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류 본연의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담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인간이 추구하는 그 가치 속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는 2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계속됩니다.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직접 취재한 박유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톨스토이 하면은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안나 까르니나 역시 바로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안나 까르니나 같은 경우는 톨스토이의 모든 것이 들어간 집대성된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의 작가들이 뽑은 정말 최고의 소설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작품이 뮤지컬로 만들어진 건데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뮤지컬이 어떤 것인지를 무대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또 깊은 사색, 네. 이 안나 까르니나를 통해서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명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족 뮤지컬 캣 조르바가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캣 조르바는 기존의 가족 아동 뮤지컬의 공식을 깨고 전 연령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되어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양이를 의인화해 현 시대를 풍자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연출에는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이종석, 주인공 조르바 역에는 배우 김순택이 나서 무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3일까지 원천교회 갤러리에서는 예담 김현진 작가의 마이 엔들리스 러브스토리 전시가 진행됩니다. 영원한 사랑이 부재한 시대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는 의미로 총 45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신년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 춤추는 교회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벽시계, 무드램프 등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도 구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호와 라파, 즉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네 번째 앙코르 공연에 들어갑니다. 청년 실업자 다훈, 마약, 도박, 성추행 등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톱스타 강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여고생 영아 등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한강다리 위에 올라선 이들이 라면의 파송송 가게를 알게 되고 가게 주인인 천왕성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스토리에 아름다운 넘버들이 더해져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필름포럼의 2018년 첫 번째 시네마 브런치가 진행됩니다. 시네마 브런치는 영화를 보고 브런치를 먹으며 강의도 듣는 문화 감성 프로젝트로 기독교 전문 영화관 필름포럼이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선천적 얼굴 기형을 갖고 태어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소년 어기와 그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담은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원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영화 감상 후 경이로움에 눈뜨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절기상 대안입니다. 큰 추위는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될 텐데요. 추위 걱정 대신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말까지 황사와 미세먼지가 계속될 거라고 하니까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을 159대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